지난 한 주간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 조정을 받으면서 대세 상승할 수 있는 주도 업종들 결국 결정이 됐습니다. 끈덕지게 불고 늘어질 종목 2차전지 이것만 보시라.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요, 이번에도 모 증권사 모 애널의 코멘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분을 저격하는 것 같지만 쓰시는 글들이 애널리스트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재밌는 글들을 많이 쓰십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글을 텔레그램에 올리셔서요, 방글라데시도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한다. 배터리 열풍이 지구 전역으로 불고 있네요. 방글라데시에도 리튬 배터리 공장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한중일 기술을 믹스해서 공장을 만들었고 내년부터 생산이라고 합니다. 1기가와트 공장 굉장히 작죠. 3년차 정도가 타실 것 같습니다. K배터리하고는 상관없는 하찮은 뉴스입니다만 뉘앙스가 조금 그렇죠. 이 뉴스를 보고 누군가는 이야 역시 전기차 배터리 시대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또 누군가는 뭐야 리튬 배터리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워 라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같은 팩트를 보고 나름의 해석을 하고 그게 모이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됩니다. 다양한 판단이 교류하고 이를 용인하는 주식시장이 건전합니다 라고 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판단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이를 용인하는 주식시장이 건전한 것은 맞습니다. 다양한 의견은 좋은데 지금까지 유독 2차전지 배터리에만 편협한 의견을 낸 건 과연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이 글에 따르면요, 이게 리튬 배터리 만드는 것이 이렇게 쉽고 방글라데시와 같은 이런 동남아 국가에서도 만드는 기술이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리튬 배터리도요 여러 종류의 배터리들이 있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K 배터리의 성능과 이렇게 3륜차에 들어가는 더 성능의 리튬 배터리를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 궁금합니다. 2차 전지의 성장성들은 그대로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2차 전지의 실적 성장성 이런 것들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큰 수급들이 어떤 섹터를 골랐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은요, 제가 수급이 안 좋다, 외인들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쇼커버링 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시각화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부터 에코프로 BM을 매수한 것은 이렇게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이 고점을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팔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은 진작에 매도를 다 끝내놓은 상황이죠. 반대로 제가 강조드리는 섹터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를 굉장히 강하게 담아주고 있는 상태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분율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동안 물려서 고생하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소폭 수익을 보고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디로 쏠려 있다? 반도체와 IT 섹터로 쏠려 있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의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과거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이 75조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50조 원대까지 빠져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힘을 쓸 수 있습니까? 힘을 쓰지 못합니다. 과거와 같은 동학개미 운동은 나오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관 쪽은 어떻습니까? 신뢰를 모두 잃어버린 상태로 펀드 해지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 여력도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수급의 키를 가지고 업종이라든지 시장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누구다? 바로 외인들밖에는 없다. 그러면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가는 업종들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2차 전지를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장비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보고 들어가고
하고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 들어오는 것은 장비 쪽이다. 그리고 2차전지 대형주 쪽에서는 숏 커버링성 매수세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던 코인테크의 매수세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그렇게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언제부터입니까? 4월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엔과 같은 대형주들의 매도가 집중되는 구간에서도 이렇게 매수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요. 이것은 왜 그렇다? 지금 장비주들의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코인테크를 비롯해서 윤성 FNC라든지 하나기술 굉장히 급등 많이 나왔죠.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장비주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ADR 지표 이것은 이 위로 가면 100 위로 가면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아래쪽으로 가면 하락하는 종목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120%에서 8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과열이 됐다가 과열이 풀리고요. 침체로 갔다가 침체가 풀리는 이런 파동을 보이기 마련이죠. 코스피 시장의 ADR 지표는 80선 이하 75선 전후에서는 여지없이 반등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나 침체권에서는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환율 쪽이 주식 투자할 때 환율은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면 외국인들은 환차 이익 그러니까 이익을 보게 되는 거고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환차 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 5월달 또 6월달 초까지 외국인들의 강력한 현물 매수가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멈춰놨었죠. 이렇게 달러 인덱스하고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의 흐름은 뭐냐면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가면 원화도 강세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중국 위안화가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슈퍼 약세로 가면서 $1 환율이 여기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보시면 무역 수지가 드디어 이렇게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증시와 훨씬 더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요겁니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인데요. 수출 증가율이 지금까지는 계속 빠졌었죠. 그런데 6월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을 본다면 수출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기울기가 상승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 기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1년 코스피 시장이 고점을 쳤을 때요. 이렇게 한국의 수출은 피크를 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실적은 잘 나오고 이렇게 수출은 증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박살이 나기 시작을 했죠. 결국에는 이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돌아설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 환율이 무역수지 흑자 전환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는 약세보다는 강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차 이익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매도하는 것들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결론은 났습니다. 한국 증시는 좋다.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공정 밸류체인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전체를 다 볼 필요 없고요. 지금은 뭘 봐야 된다? 후공정 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공정 이쪽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죠. 그런데 이미 제가 4월 달부터 추천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신고가 올라가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신고가죠. 한미반도체 신고가입니다. 여기에서 급등 안 한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래서 반드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으셔라. 이렇게 보시고요. 이 자료는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셔서 자료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단타 종목들 추천을 드리는데요. 보시면은 종목들의 상승률 어마어마하죠. 조선 내화는 거의 100% 수익이 나왔죠. 그리고 6월 8일 날 말씀드렸던 원풍물산도 긍정적인 흐름들 나오고 있고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바로 여기서 추천드렸죠. 추천드린 이후에 거의 70% 급등이 나오면서 무료 추천주들의 수익률도 상당하다라고 보시고요. 설치하시는 방법은 우리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 제가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흐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만간 7월 초부터는 분위기 반전이 슬슬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신감 있게 주도 업종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주식은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1대1 종목 상담도 역시나 하지 않습니다. 모두 사칭이고요. 강한 주식은 강한 주식 연구소 빌리언 스탁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이상한 메시지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